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8주차 이규식입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는 조립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립토는 팽창에 의해서 물을 잡고 가면 물의 팽창이 볼킹 현상이 일어나서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죠? 물의 증가에 따라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함수비 최저점을 도달했을 때 그 이상 가면 다시 종 모양으로 변합니다. 종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세립토와 같습니다. 지금 흙의 다짐 특성은 다짐에서는 조립토는 일반적인 다짐이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세립토입니다. 세립토 한번 볼게요. 세립토는 아까 조립토에서는 뭐였어? 에너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단지 조립토만 봤을 때는 함수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초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세립토는 흙 구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흙 구조는 맨모 구조, 미시 구조에서 분산 구조, 그죠? 분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짐도에서 어떤 건조 단위 중량과 함수비 관계에서 어떻게 변하냐? 뭐를 중심으로? 최적 함수비를 중심으로서. 자, 최적 함수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최적 함수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 건조측과 서분측 한번 볼게요. 건조측, 서분측. 자, 건조측 같은 건조측에 한번 볼게요.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켰어요. 다짐 에너지를 증가를 시켰어요.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어떻게 위로 올라가죠. 그죠? 단위가 클수록 우리는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 설명했어요.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한다.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볼게요. 동일한 다짐 에너지, 이 밑에죠. 그죠? 밑에. 동일한 다짐 에너지에서 건조측과 서빈축으로 한번 볼게요. 건조측은 어떤 면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면모 구조. 서빈축에서 따지면 이거는 뭐냐면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산 구조. 뭐를 중심으로? 최적 함수비를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동일한 함수비 조건하에 다짐 에너지가, 자, 동일한 함수비 조건하에 다짐 에너지, 아까 설명했죠. 그죠? 건조 단위 중에 증가했죠. 건조측과 서빈측 한번 볼게요. 자, 건조측과 서빈측, 본래 상태보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함수비 중인데, 이거, 우리 흙 구조를 보는 거예요. 흙 구조. 어떻게 해요? 입자가, 뭐예요? 엉켜 있다가 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하면서. 왜냐면, 하중을 자꾸 가하기 때문에 입자에 있던 게 깨져서 이렇게 납작하게 되죠. 그죠? 납작하게 되는 그게 분산 구조를 가지고 더욱더 분산 구조를 갖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욱더 큰 분산 구조를 갖지만 토립자끼리의 거리가 뭐예요? 더욱 가까워지죠. 그죠? 다짐을 하면 거리는 더 가까워져. 그러므로 더욱더 큰 단위 중량을 얻게 된다. 이 말하면 분산 구조는, 자, 분산 구조, 에너지를 가했어요. 같은 에너지를 가했어요. 그죠?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같은 함수비 조건에서 에너지를 증가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서로 엉켜 있던 게 깨져서 이렇게 쌓입니다. 그죠? 쌓이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어제요. 토립자 자체가 더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니까 뭐죠? 토립자가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가까워져서 뭐예요?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조립이 이 면모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서로 더 있는데 어떻게 납작해지는데 어떻게 증가해요? 당연하죠. 납작해지면, 왜냐면 엉켜 있으면 그 안에 간극이 크죠. 그죠? 간극이. 근데 납작해지면 어때요? 에너지를 가해서 납작해지면 간극 자체가 어떻게 자꾸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니까 입자끼리 가까워지기 때문에 같은 단위 부피당은 입자가 자꾸 증가돼. 누르면, 그죠? 찌그러진다. 찌그러져서 서로 엉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욱더
뭐 건조 단위 중쟁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같은 함수비 조건에 하에서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그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서변척이나 건조척이나 똑같아. 자, 그 다음 투수계수 한번 볼게요. 투수계수 흙구조면에서 우리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투수계수. 투수계수는 자, 세로축의 투수계수고 가로축의 함수비입니다. 그죠? 자, 함수비를 증가시킬 때, 자, 저기 증가시킬 때 건조축에서 자꾸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증가시킬 때 투수계수가 자꾸 작아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건조축 자꾸 함수비를 증가해. 왜 작아지죠? 왜 작아지죠? 투수계수가 왜냐면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국수에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지죠. 그죠? 공간이 작아져. 물을 함유하고 있는 공간이 자꾸 작아져. 물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물 자체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투수계수가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최적 함수비를 넘어서 약간 서변척까지 있을 때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그러다가 그 이상 되면 입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 투수계수가 증가한다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일정한 다짐 에너지 때 차수를 위해 다짐은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서변척이 수소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는 이 현상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건조척보다 서변척이 어때요? 투수계수가 훨씬 크죠. 그죠? 그걸 지금 건조척은 면모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그 면모구조는 분산구조보다 더욱더 큰 간극을 갖는다. 그죠? 간극을 갖는다. 따라서 최적함수비 조건에서 건조척이 뭐예요? 더욱더 큰 투수계수를 갖는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약간 더 서변척에 갔을 때 최소 투수계수를 얻는다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차수는 물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워로플란트입니다. 물막을 행사한다. 그죠? 워로플란트. 또는 워로프루프라죠. 그죠? 단순한 워로프루프라고 이게 워럼플란트라고요. 차수를 위해 다짐은 최적함수비보다 뭐예요? 약간 서변측에서 수행이 돼야지 더욱더 좋은 양호한 차수를 얻을 수 있다. 차수를 할 수 있다. 물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질 때는 뭐예요? 최적함수비 우리 실험에서 구했어요. 그죠? 그거보다 약간 물을 더 넣어서 다지면 세립도에서는 차수를 할 수 있는 최소의 투수계수를 얻을 수가 있거든.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댐에 많이 씁니다. 댐에 이렇게 보면 댐에 이렇게 한쪽에 가둬놨습니다. 물을. 여기는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 빌리지.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자, 물이 이렇게 흐르게. 그러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을이 장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중간 점선 세립토를 딱 박아놔요. 세립토 다짐해. 다짐. 이 다짐입니다. 이 세립토. 이때 그러면 물이 오다가 이걸 통과를 못하죠. 그죠? 여기서 딱 줄어들죠. 그죠? 이럴 때 어때요? 우리는 함수비를 어떻게 돼요?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서변측의 함수비로 이 중간에 이 세립토를 다짐을 해서 댐을 형성합니다. 이게 헉댐이라고 그러거든요. 헉댐. 자, 그 다음에 압축성 볼게요. 압축성. 세 번째 압축성. 압축은 흙매체에 부과되는 응력 수준의 함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할게요. 왼쪽은 낮은 압력. 압을 그냥
기계가, 장비가 낮은 압력을 다질 때, 그 다음 높은 압력으로 다질 두 개를 다집니다. 자, 낮은 압력 때 볼게요. 세로축이 간극비고 가로축이 압력이에요. 낮은 압력일 때는 건조측에서 다지면 요런 실선같이 형태돼. 낮은 압력은 면모 구조를 붕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면모 구조를 붕괴시킬 수, 낮은 압력은. 붕괴되려면 면모 구조를 에너지를 많이 가야 되지. 그죠? 높은 압력을 가야 되지. 그래서 기울기가 아주 작아요. 그죠? 작아. 서변측은 한번 보세요. 서변측에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커요.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커. 그래서 우리는 압축성을 할 때, 즉 보이드 레이쇼를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낮은 압력일 때는 뭐예요? 서변측에서 다져야 된다. 건조측이 아니라 서변측에서 다짐을 한다. 알겠죠? 근데 장비가 높은 압력인 장비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걸 할 때는, 자 보세요. 높은 압력은 면모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죠. 그래서 건조축은 기울기가 굉장히 커. 뭐에 비해서? 서변측에 비해서. 그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건조측에서, 높은 압력일 때는 건조측에서 다짐을 한다. 현장에서. 이거 반드시 그래서 현장에 불가피하게 낮은 압력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와 높은 압력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두 개를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땐 내가 서변측에서 다짐을 해야 될지 건조측에서 다짐을 해야 될지, 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옆에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어떤 장비를 사야 되냐, 왜 압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팽창 한번 팽창. 팽창은 건조측이 서변측보다 당연히죠. 팽창은 뭐야? 물을 흡수해야지 팽창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건조측은 상대적으로 서변측보다 간극수가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흡수해서, 그래서 물을 더욱더 흡수하려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팽창이 크다. 이거 한번 오른이. 자, 팽창이 크다. 그 다음에 수축 한번 팽창 대신 팽력 반대 바로 수축이죠. 수축은 서변측보다 이 건조측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서변측에서 다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로방향 볼게요. 세로 축방향 수축량의 퍼센티지로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함수배를 봤어요. 그죠? 자, 우리는 다짐을 할 때 반죽을 하느냐, 진동을 주느냐, 정적 하중을 주느냐, 세 가지. 그죠? 반죽. 밀가루 반죽할 때, 그죠? 그 다음 진동은 뭐예요? 샌드, 사질토. 즉, 조립토를 할 때 진동을 접해서 주었죠. 그죠? 앞에서 배웠어요? 진동을 주었어요. 우리 입도 분수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상대 밀도에서도 배웠어요. 상대 다짐도에서도 배웠어요. 그죠? 이 세 가지 형태예요.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함수비를 증가시키면서 수축이 어떻게 변하는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죠? 반죽일 때는 처음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 이런 곡선을 얻었어요. 진동일 때 한번 보세요. 점선, 정적일 때, 정적 하중일 때는 2점 세선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죽과 진동, 반죽, 진동, 정적, 서변측에서는 굉장히 기울기가 크죠. 그죠? 굉장히 기울기가 커. 수축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수축이 크게 일어난다. 뭐에 비해서? 건조측에 비해서. 건조측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동할 때, 진동에 다짐할 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짐을 할 때 수축을 크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축을 크게 위해서는 서변측에서 다져야 된다. 수축을 크게 하기 위한 다짐은 뭐예요? 모든 다짐은 거의 다 수축을 크게 해야지. 수축 양을 크게 일으켜야지 강도를 빨리 증가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뭐예요?
반죽이든 진동이든 정적이든 서빈측에서 다짐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 강도 한번 볼게요. 강도 스트렝스인데, 강도 이거 참 복잡합니다. 건조측, 첫 번째, 건조측에서 다져야지 강도를 최대로 얻을 수 있다. 무슨 건조단위 중량, 그죠? 최대 건조단위 중량을 얻을 수 있다. 즉, 건조측에서 다지라. 강도는 건조측의 면모 구조 때문에 건조측에서 현저히 증가한다. 알겠죠? 같은 동일 조건에서 이야기합니다. 강도는 최적 함수비 근처에서, 이 최적 함수비 있죠? 요거 최적 함수비 바로 근처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다. 요것도 밑에 그림도 한번 볼게요. 봐요. 이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밑에 점선도 그렇고 세선 2.3선도 그렇지, 그죠? 다 최적 함수비 가까이에서 가장 기울기가 커. 그죠? 기울기가 최적 함수비 근처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강도는 뭐 최적 함수비 가까운 건조측에서 다닌다. 건조측에서. 알겠죠? 그래서 강도 값들은 최적 함수비의 우측 서빈측에서는 뭐예요? 거의 비슷해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P1, P2, P3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오른쪽에. 그래서 뭐예요? 강도를 얻을 목적으로 하면 뭐예요? 최적 함수비의 가장 가까운 건조측에서 다짐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최적 함수비 서빈측에서의 강도는 또한 다짐 형태, 즉 상이한 다짐 에너지죠. 그죠? 그에 따라서 의존한다 봐요. 27 퍼사이, 136 퍼사이, 65 퍼사이 때 어때요? 276 퍼사이, 276이죠. 그죠? 큰 에너지, 큰 다짐 에너지일 때 뭐예요? 훨씬 더 크게 일어나죠. 그죠? 훨씬 크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흙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그 다음 강도 증가를 얻기 위한 경우에는 흙을 최적 함수비 가까이 있는 함수비에서 다져라.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논문에서 이거 잠깐 실어 놓은 거거든요. 5% 변액률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응력이 세로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축은 함수비예요. 그죠? 함수비. 자, 276% 사이로 다졌을 때 제일 실선이 검은 실선이지. 실선인데 서빈측 다닐 때 제일 밑으로 갔어요. 그죠? 그 다음 점선. 136% 사이 때 이렇게 가서 점선. 제일 위로 갔어요. 그 다음에 65% 사이 때는 2.3선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요 특이한 사항이 뭐예요? 이거는 봐요. 최고 큰 장비 가지고 하중 가지고 다졌을 때 서변측에서 가장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뭘 의미하냐면 CBR은 실제적으로 큰 다짐 에너지에 의한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작다. 이건 CBR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고, 캘리포니아 베어링 레이시오라는데, 이런 서빈측에 과다짐 현상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크게 일어나면서 사실을 너무 많이 다짐으로 인해서 변액이 훨씬 크게 일어나는 거죠. 위에 적은 하중보다. 이건 어떤 시험에서 일어나냐면은 UU 테스트하고 컴팩팅 테스트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 UU 테스트 나중에 전담 강도에서 배웁니다. 일단은 다짐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서빈측에서 너무 과다짐을 하면, 결국 에너지가 큰 장비를 쓰면 서빈측에서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죠. 역효과. 강도에 있어서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도 볼게요. 세로축의 감마디 최적
건조단위 증량이고 가로축의 함수비입니다. 가장 큰 에너지는 건조단위 증량 서빈측에서 더욱더 낮은 에너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앞에서 그랬죠. 과다짐이랬죠. 그죠? 과다짐이랬어요. 사실은 이 그림이 잠깐 짜줘도 276이 뭐냐면 이렇게 오면 밑으로 쭉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오죠. 그죠? 이게 아니고 그 이유는 서백시에서 뭐예요? 과다짐판 때문이다. 과다짐은 결국 어떤 의미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비. 자, 사질토와 점성토의 다짐을 한번 볼게요. 사질토와 점성토 다짐. 자, 사질토는 조립토에 그죠? 점성토는 세립토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사질토 한번 볼게요. 사질토 앞에서 했던 것들 조립토에 조립토. 모세관에 의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모세관이 그죠?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형성된 겉보기 점착력에서 유래된 뭐예요? 봉소구조 때문에 하니콤드 스트럭처를 했죠. 그죠? 봉소구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다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붕괴가 일어나, 붕괴가 일어난댔죠. 그죠? 겉보기 점착력이랬죠. 겉보기 점착력. 그래서 겉보기 점착력은 어떻게 해요? 물로서 사진들을 흠뻑 적심으로써 사라진다. 자, 물을 많이 가하면 겉보기 점착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게 돼. 만약에 어중간히 가면 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도 표면 장력이 생기고 표면 장력에서 모세관 현상이 생기고 모세관 현상에서 겉보기 점착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봉소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로 다짐을 만약에 낮은 압력으로 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봉소구조가 조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하중을 큰 구조물을 짓겠다. 그 구조물을 올려놨을 때 이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죠? 깨지면 왜? 더 큰 하중을 받았기 때문에 깨짐으로 인해서 집안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립토를 다질 때는 미리 물을 흠뻑 적신다는 것은 표면 장력에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뒤 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립토인 사집토를 다질 때는 모래 이런 걸 다질 때는 다짐을 하기 전에 물을 흠뻑 적셔요. 그러나 또는 완전 건조 상태에서 다져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다지냐면 전부 다 물을 흠뻑 적셔요. 모래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이유도 모르고 기술자도 몰라. 왜 물을 흠뻑 적시는지 이유를 몰라. 현장에 가보면 기술자들이 사실 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시방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냥 물을 흠뻑 적셔요.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 여러분은 이걸 아시라는 거죠. 물을 흠뻑 적시는 뭐를 붕괴시키죠? 겉보기 점착력을 미리 사전에 붕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 해야지 다시대로 다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요의 다짐을 감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흠뻑 적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을 한 방울 더 주지 않고 그냥 다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 근데 완전 건조 상태에서 다지기는 무진자의 다짐 속도가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적신 상태로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점성도 한번 볼게요. 점성도는 함수비에 대한 강도 그래프에서 제시되었듯이 서변측에서의 강도는 어떻게 매우 낮죠. 그죠? 따라서 점성도에서 어떻게 물을 흠뻑 적시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안 돼. 물을 안 돼. 흠뻑 적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물을 점성도에서는 어때요? 세립도에서는 물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한다. 만약 물을 흠뻑 적시면 강도 자체를 잃어버려. 그게 슬레이킹 현상이에요. 슬레이킹 현상.
슬레이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비화현상이랍니다. 그 페이지 5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50페이지. 여러분 교과서에 페이지 5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50페이지에 비화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조한 고체 상태의 점토에 갑자기 물을 가하면 점토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점토가 붕괴되며, 이러한 현상을 비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슬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소성 상태의 점토에서는 비화현상이 사실 일어나지를 않아요. 소성 상태에서는. 이미 점토 입자의 간극에는 모관수가 있고, 점토 입자에는 합착수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가해도 간극에 물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서 비화 작용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페이지 51에도 보면 볼킹 현상, 팽창작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물이 토립자를 밀어내기 때문에고,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물이 토립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무슨 상태에서? 팽창 단계와 무슨 단계? 포화 단계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점토의 다짐은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적은 함수비 위치에서 함수비를 점차로 증가시키면서 다짐을 해야 된다. 알겠죠? 점차로 증가시킨다. 조금씩 최적 함수비,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적은 함수비에서 차츰 증가시켜서 현상을 즉 비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강도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저는 미숫가루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미숫가루 여러가지,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미숫가루를 만약에 우리가 고체지, 그죠? 분말이죠. 그 분말을 그렇게 담고 물을,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급해서 물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건조돼서 물로 완전히 물화가 돼요. 액체화가. 근데 우리가 적당히 소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로서 우리가 먹을 때 좀 감칠맛 난다죠. 그죠? 그런 걸 먹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하면 쫀득하지. 그죠?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증가시키면 물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단단한 정도에서 소성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그걸 떠먹는 식이 되죠. 그죠? 애들 유식 먹일 때 보통, 그죠? 애기들, 그죠? 간식 먹일 때 그렇게 먹이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점성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슬레이킹 현상, 즉 슬레이킹 현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은 물을 최적 함수비 약간 적은 함수비에서 차츰 물을 증가시켜서 다짐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고생하셨고, 저희들 이제
셋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